2013년도 우리 전자회로 국가직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1번은 쉬운 문제죠. 1번. 자, 1번은 입출력 전압의 위상이 역상이 되어 있는 증폭기는 우리 트랜지스터는 커먼 에미터죠. FET는 커먼 소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FET의 특징. 이것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FET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 자, 그 중에 3번을 한번 보세요. 모스 FET는 BJT-TR에 비해서 작게 만들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FET는요, 특히 모스 FET는 저항 소자를 모스 FET 프레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동부하라고 하죠. 기억합니까? IC를 만들 때 저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저항이 전력을 많이 차지하고 또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스 FET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저항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스페이스 줄이고, 그렇죠? 또 전력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접합형 FET는 VDS의 전압을 인가해도 VGS가 0V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틀렸죠? 접합형 FET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접합형 FET는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죠. VGS가 0V인 때는 전류가 제일 맥시멈 포화된 제일 큰 전류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VGS 입력 쪽의 전압이 0V도 역바이어스 아니에요? 그럼 0V는 채널이 최초 채널, 가장 넓은 채널입니다. 그러다 이제 역바이어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면 역바이어스를 점점 크게 주면은 채널이 좁아지다가 마이너스 6V가 있더니 핀초프가 됐다는 거 기억하나요? 그럼 그때는 채널이 붙어버리니까 전류가 빵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VGS 전압이 0이 되면 채널이 가장 넓은 겁니다. 그럼 이때 드레인 전류는 IDSS라고 해서 세츄레이션, 제일 포화된 큰 전류가 흐르면서 이런 특성 곡선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VGS 전압이 0V가 돼도 드레인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오히려 제일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요. 병렬 공진의 Q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쉬운 거죠. 자, 직렬 공진 같으면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직렬 공진은. 직렬 공진은 전류가 공통이죠. 직렬 회로는 전류 공통입니다. 그럼 I 이렇게 하면 ROI 하면 V가 되고 저항의 전압이 되고 이러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은 전압 확대비라고 하는 거죠. 전압 확대비다. 이렇게 R분의 오메가 L, 오메가 RC분의 1, R분의 1, 루트 C분의 L. 자, 우리가 이 시정수라는 게 RC, R분의 L 하는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RC, R분의 L. 저는 그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릴까 봐서. RC, R분의 L. 이건 직렬 공진일 때 Q의 값이고, 패러렐, 병렬 공진은 반대입니다. 오메가 L분의 R, 오메가 RC, 이건 R 이렇게 해놓고 L분의 C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RLC가 다 주어지면 이걸로 풀면 되죠. RC가 주어지면 이걸로 풀면 되고 RL이 주어지면 이걸로 풀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걸로 풀면 돼요.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쉬운 문제죠. PLL. 우리 7급 전자회로에는 변복조 파트 중에 PLL이 아주 단골 시험 문제예요. PLL이 굉장히 중요한 회로 아니에요? PLL. 그렇죠? 쉬운 거니까. 4번 전압제어 발진기
기역에는 VCO하는 전압제어 발진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요. 5번은 2m 저항을 갖고 있는 2m 저항을 갖고 있는 커먼 이미터입니다. 그렇지? 2m 저항을 갖고 있는 커먼 이미터예요. 근데 VC 전압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VC 값이에요. VC가 아니라 VC. 그렇지? VC가 아니고 VC예요. 자, 2m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지 방법은 2m 저항 갖고 있는 커먼 이미터 그래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쪽에 2V의 전압을 줬습니다. 2V. 그럼 이건 직류 2V니까 바이어스 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 바이어스 납을 2V를 준 거예요. 자, 바이어스 납을 2V를 줬기 때문에 2V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닥닥 풀으셔야지. 요거 2V다 하면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2V. 그럼 요 전압으로 여기 0.7을 탁 주니까 입력 쪽 다이오드에 이게 스위치 온 되니까 이렇게 베이스 전류가 흐르니까 콜렉터 전류가 나오는 것이고 합성이 돼서 이미터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 되지. 그렇죠? 2V는 여기다가 자, 여기 RB 저항이니까 자, 2V는 RB, IB 플러스 VB, VB는 0.7이죠. 플러스 요놈 REI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IB를 먼저 계산해야죠. 다리 건너가면 2 빼기 0.7하면 1.3이 되고 나누기 RB 플러스 I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베타 IB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돼요. 베타는 99니까 99니까 100이 됐네. 그렇지?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이거 100에다가 이런 곱하고 RB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1.81mA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실제 기출문제니까 그 여백에 계산해야 됩니다. 11.81mA가 나와요.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나오면은 콜렉터 전류가 어떻게 되나요? 콜렉터 전류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VC를 묻습니다. 요걸 물어요. 요 전압. 그러니까 VCC에서 빼기 RC, IC 하면 나오겠네. 그치? IC만 알면 되겠네. IB가 이놈이니까. IC는 어떻게 돼요? IC는 베타 IB 아니에요? 베타 IB. 요놈 곱하기 베타는 99입니다. 그렇지? 좀 걸리적 계산하기에 시험 보기 좀 빡빡한데 그럼 그때는 이거 뭐 100으로 그냥 대충 봐가지고 원래는 99예요. 대충 100으로 보면 11.81mA에다 100 곱하면 이게 미리가 아니지 마이크로가 돼야지. 100 곱하면 99인데 100으로 보면 뭐 대충 11.81mA쯤 되겠네.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나와요. 자, 6번은 쉬운 거죠. 6번은 쉬운 거예요. 6번은 쉬운 겁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볼 수 있죠.
자, 6번은 우선 2m 전압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컴플리멘터리니까 요놈은 NPN이고 PNP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일 전원을 썼죠. 단일 전원 20V 썼습니다. 그럼 이게 0V부터 20이니까 여기는 10이 돼야지. 10이 돼야 되고, 여기 크로스오버 알고리즘을 제거시키는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AB급 아니에요? 그럼 여기 10이죠. 10에서 여기 0.7이니까 이건 10.7이 돼야 돼. B와는 10.7, 베이스 2, VB2, 이건 VB와는 10.7. 이건 10에서 0.7 빼면 9.3이 되면 되겠죠. 자, 7번 좀 어렵습니다. 시모스 공정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렇죠. 시모스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모스 FET를 만들 때 채널의 길이를 가능하면 줄이고, 채널 길이 줄이면은, 채널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져요.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채널인데, 가능하면 길이를 줄이는 연구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채널 길이를 좀 줄이고, 그리고 절연층이 있죠. 절연층의 두께도 좀 줄여나간다. 게이트하고 채널 사이에 SiO2하는 절연물을 주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연물을 주입해가지고 순바이어스 가이드 전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절연층의 두께도 좀 줄이고, 그러면 두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께를 줄이면은 임계전압 기억하나요? 임계전압. 공비평 모스 FET는 채널 끊어진 구조니까 순바이어스 가해줘야 채널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두께를 좀 얄팍하게 하면은 임계전압이 좀 낮아도 채널이 만들어져 가지고 구동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채널 길이를 좀 좁히면 채널의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도 좀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요 마이크로파 정도가 되는 아주 높은 고주파에도 동작이 아주 스피드하게 잘 돼 가지고 고주파 특성을 높이는 이제 그러한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요. 8번은 플러스의 입력이 들어가 있죠. VI 하는 게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비반전 증폭이에요. 비반전. 그러니까 8번에 현재 이득이 얼마가 되나요? 현재 이득이 1 플러스 1k분의 5kg, 1 플러스 1분의 5니까 6배입니다. 6배. 그러니까 현재 이득이 부기한 걸었을 때 6배예요. 그러니까 GB의 곱이 일정하다 하는 걸로 푸는 겁니다. 선형 증폭기는 GB의 곱이 일정해야 돼. 그럼 현재 이득이 6배입니다. 전압 이득이. 그러면 현재 이득이 6배인데 쓸 수 있는 차단 주파수가 대역폭 되는 거죠. 대역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단위 이득 대역폭 기억해요. 단위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1배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득이 1배만 나오게 했다. 그럼 1배가 나오는 그 끄트머리 고역 차단 주파수는 FT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위 이득 차단 주파수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그렇지? 이득이 1배일 때는 요 주파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위 이득 대역폭이 3메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좋네요. 좋지? 이득이 1배일 때는 3메가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지. 3메가헤르츠 신호까지는 이득이 1배가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득을 6배로 올려버리면 쓸 수 있는 대역폭은 얼마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그때 B는 6분의 3이 되니까 0.5메가 500kHz까지밖에는 쓰지 못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윈브리지 발진기입니다. 빈브리지, 윈브리지 발진기 아니에요? 윈브리지 발진기예요. 자, 오피안프로 설계했습니다. 윈브리지 발진기를. 자, 입력이 없으니까 발진기예요. 플러스 쪽에 이제 전기알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선 발진 주파수부터 여러분들 한번 써볼까요? 발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R1 C1 R2 C2분의 1입니다. 근데 R1과 R2를 같은 값으로 하고 C1과 C2를 같은 값으로 하면, 그렇지? R1과 R2를 R로 하고 C1과 C2를 C로 하면 우리는 2파이 RC분의 1 하는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발진 주파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나요? 발진이 성립이 되려면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이라는 거 있죠? 베타이가 1이다. 이렇게. 베타이가 1이 돼야 발진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조금 이득을 조금 더 높여줘야 돼. 초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득을 좀 높여서 초기에는 좀 증폭을 좀 많이 크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면은 그냥 계속 일정한 발진 파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동 조건이라고 하죠. 초기에는 이득을 조금 높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코르가 되는 게 발진 조건인데 초기에는 뭐 손실도 있고 할 테니까 이걸 조금은 이 공식대로 하지 말고 조금은 이득 더 나오게 한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후에 나중에는 이제 이코르가 된다 이 말이지. 이득을 조금 떨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R2가 이놈이고 이게 R1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플러스가 괴한신호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이건 비반전 증폭기예요. 그럼 이득은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3가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초기에는 요 두 개가 다 나타나. 요것분에 요것 하면은 요건 없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요것분에 요것 두 개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빈브리지 발진기의 이득 조건이 뭐예요? 이득 조건이 전압이득이 3배 이상 아니에요? 3배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배 이상이 돼야 돼. 빈브리지 발진기의 이득 조건이 3배 이상이죠. 그럼 3배 이상이니까 요게 1이 있으니까 요게 2배가 되면 되지? 2배. 근데 2배보다 조금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2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 두 개 다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이게 동작해버리면 이장이 없어요. 그럼 이득은 요것분에 요거 돼. 그럼 이게 결론은 2배가 되는 거지. 결론은 요게 나중엔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2배가 돼야 돼. 그러면 요 R1장이 얼마예요? 10kg니까. 이게 10kg니까. 얘는 5kg 달면 되겠네. 근데 처음에는 요 전압이 안 나올 때는 이게 동작 안 합니다. 그때는 요거 두 개가 더해지면은 이득 좀 커지겠지? 그러다 여기 전압 나오면 이게 동작이 되면 이게 온돼 버리겠지. 그래 버리면 이게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요 놈으로 일정한 전압을 주고 요건 안 나타나고 이득은 요것분의 요거니까 그때는 R2분의 R1만 돼가지고 이게
2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kg니까 10kg 달면 되겠지. 여기서는 이거 10kg 줬으니까 이게 5kg.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좀 어려워요. 우선 그 10번은 그 미분기죠. 미분기. 미분기인데 삼각파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삼각파니까 삼각파를 미분하면 미분은 잘게 부수는 거죠. 그러면 0차 함수 구형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형파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볼 게 항상 7급 시험에 이 미분기나 적분기가 나오면 위상관계를 먼저 보세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그 입력 신호가 삼각파가 상승부터 주어졌죠. 올라가는 상승부터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하이 액티브가 아니라 로 타입부터 떨어지는 것부터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되겠죠. 2번하고 4번이 바로 입력과 출력이 역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중에 답을 고르시면 되고 2번의 출력은 4.4V가 피크치고 또 마이너스 피크치도 마이너스 4.4예요. 그런데 4번은 5V가 피크치입니다. 입력도 5V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2번이 맞게 되는 이유는 미분기 아니에요? 미분기니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을 미분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반전 입력을 쓰니까 마이너스 RC 이렇게 해놓고 DT분의 DVI 이러면 되겠죠. 자, 여기 RC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항은 2.2kg고 2.2kg 그냥 키로 이렇게 해놓고 콘덴사는 0.001 마이크로 0.001 해놓고 이건 그냥 마이크로 이렇게 하세요. 해놓고 DT분의 DVI라는 것은 시간이 어느 만큼 변할 때 입력 전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것부터 됐죠. 이렇게 증가하는 것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한번 따져보죠. 이렇게 증가하는 것. 자, 요 시점이 요게 시간이 이만큼 5마이크로세크 변화가 될 때, 5마이크로세크 변화가 될 때, 요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선 요거부터 먼저 따져야지. 요거 올라가니까 증가형이니까 출력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제 구형파인데 감소부터 골라야 되니까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요거 기울기예요, 요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입력의 변화니까 입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요것은 5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시간은 요거죠. 시간은 요 시간이 얼마예요? 5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5 마이크로세크분의 5 플러스 5니까 10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크로세크가 약분되지. 5가 약분되면 2가 되죠. 2가 이렇게 곱해지면 4.4 곱하기 0.001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키로가 있었지. 키로가 있으니까 약분되겠죠. 이거 1000하고 요게 1000분의 1이 약분돼 버리면 4.4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0번은 2번입니다. 자, 11번은 브릿지 전파의 PIV.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오죠. 항상 PIV는 브릿지 전파가 나와요.
PIV는 브릿지 전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PIV는 브릿지 전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11번에 PIV는 VM이에요. 브릿지 전파. 근데 기억하나요? 정확히 0.7 뺀 거라고. 설명 안 해도 할 수 있죠? 빼는 거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했죠. 앞부분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VM이지만은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세요. 그러면 요거예요. 자, 여기 VM은 입력이 5sin 오메가 t, 이렇게 5sin 오메가 t 할 때 식으로 쓴 순시값의 5는 최대값이에요. 최대 5V까지 올라간다. 이게 5예요. 5 빼기 0.7. 4.3V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12번은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간소화시키는 것. 자, 여러분들은 12번을 푸는 방법은요. 항을 전부 전개시켜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F라는 어떤 논리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으로 표현해서 합. A 더하기 B 이렇게 합. 뭐 A 더하기 B 다시 이렇게 합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A 다시 B 합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는 A 다시 B 다시 합으로 표현했습니다. 별로 안 좋죠, 이거. 원래는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AB 플러스 A 다시 B 플러스 AB 다시 플러스 AB 이렇게. 그렇지? 항을 표현할 때 이렇게 곱하기로 만든 항이 좋아요. 해놓고 더하기로 진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SOP라고 해요. Sum of Product. 곱으로 항을 만들어서 of sum 합했다. 이게 SOP죠. 근데 이건 안 좋아. 이건 위에 것은 POS입니다. sum 합으로 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프로덕트 곱했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지.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됐더라면 A, B 입력 2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지? 다 나왔으면 이건 1입니다. 1. 카르노 맵에 집어넣으면 입력 2개짜리 카르노 맵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니까 요 출력을 Y라고 하면 이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니까. 근데 이건요. 이것은 맥스텀 최대항으로 쓰는 기법이에요. 최대항. 이건 민텀이고 이건 최소항. 그렇지? 그러니까 바가 있는 건 0이고 바가 없는 건 1입니다. 이건 반대예요. 바가 있는 것이 1이고 바가 없는 건 0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최대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요 항들을 이용하려면 전부 0입니다. 0. 0을 표현한 거예요. 전부 0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출력이 하나도 하이 뜨는 게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Y는 0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전개시켜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카르노맵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지?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AB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항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건 전부 POS로 되는 건 다 뭡니까? 출력이 0이라는 항을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0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